엊그제 최저임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6,470원보다 16.4%가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6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최대 폭인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직접 지원 3조, 간접 지원 1조 해서 4조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즉 최저임금이 오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4조 원 정도를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재계는 15조 2,4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편으로는 또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즉 원전을 돌리는 데죠. 신고리 5, 6호기를 3개월간 멈추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기습적으로 인근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사 중 한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들 이사라는 게 그렇지요. 주민이나 노조가 이 멈추는 부분을 크게 반발을 하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사회가 호텔에서 몰래 이사회를 해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 공사에 참가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하나건설 등이 들어간 공정률 30%에 투입된 공사비만 해도 1조 6천억입니다. 이것은 이 한수원 돈으로 다 지불이 됐겠죠. 이 회사들은 정부에 아마 정말로 이걸 중단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간 나머지 여러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신고리 5, 6호기 2개를 중단해서 이미 들어간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 전기요금 인상 등이 생기면 여기서도 12조 6천억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작년 초에 여러분들 각종 경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의 상장회사 중에 3분의 1이 한마디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의 공적은행 등이 투입한 공적 비용이 대우조선 등에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와 비리 등으로 밑빠진 독에 돔들이 붙듯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대우조선 하나뿐이겠느냐. 그래서 이 총선 전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진해운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고 지금 한진해운이 빠진 일감을 중국 업체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차라리 대우조선을 문을 닫고 한진해운을 살려주지, 훨씬 간단한 한진해운은 죽이면서 대우조선을 저렇게 살리는 이유는 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락이라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마치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착시 효과도 있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곳곳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집값이 올라가서 이 자산가들이나 주택, 그다음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환호를 올리지만은 올 하반기에 이 열기가 식는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 그간 많이 지어낸 아파트들에 대해 분양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즉 입주할 시점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분양 가격보다도 더 싼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합치면 그 부채가
5천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한계 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도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멍가게가 무너지면서 올 들어서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들이 지금 올해 들어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0,000명이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 업체들이 폐업한 것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경제 위기가 곧바로 눈앞에 닥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총선 직전에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한 70%가량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정권 바뀌고 나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탄핵하고 이런다고 한 6개월을 아무것도 못했고 정부가 마비되어 있었고 또 선거하고 새 정부 들어선다고 건 한 8, 9개월 이상을 정권이 마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말은 쑥 들어가고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양 착시 효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혼자서 최대의 수익을 분기 수익을 얻었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2등을 하는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는 굉장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성과가 과연 국가적으로 또 그 내용을 따져보면 얼마나 유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자, 자영업자들 폐업이 폭증하고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도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저소득 한마디로 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든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이런 대출자들 파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기업들에 대한 부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현실은 외면하면서 경제당국자도 프랜차이즈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려잡는다고 근본적인 경제의 위기 요인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도 이 최저임금 반은 저도요 정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조 쓰겠다. 원전 짓고 있는 거 중단한다고 1조 6천억 날리고 앞으로 매몰 비용이 10조도 넘어가는 걸 감수하겠다. 이 정권요 돈 쓰는 거 엄청 잘 생색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다 어디에 놓을 건가? 추경예산 11조 2천억을 편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 상당한 부분이 박근혜 정권이 올려서 만든 담배세를 통해서 거두어진 거라는 부분은 그 남이 돈을 벌은 것을 그 서민들 팔 삐틀어서 돈을 벌은 것을 이 정권이 당선 축하 자금으로 잘 써보겠다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최저임금 올해 14.6%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7% 올리면 매년 3년 만에 10,000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7,530원인데 여기에 또 15%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한 1,300원 정도 오를 겁니다. 그러면 한 8,800원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5% 이상 오르게 되면 이제 10,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이 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알바 월급은 167만 원이 되고 사장은 186만 원이다. 가게 접겠다는 업주하고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만 원이 되면 장사를 안 하겠다.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버는데 나중에 취업도 안 돼서 빈곤층으로 전락할까 걱정이다. 라고 한숨을 쉬는 편의점 주인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이 성수기인데 거의 점포는 하루 매출 220만 원을 올린다는 겁니다. 하루 매출 편의점 200만 원 넘으면 잘 나가는 편의점이죠. 대박 편의점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00원짜리 팔면 가맹점 수수료로 또 임차료로 공과금 다 내고 100원 남는데 여기에서 70원 정도가 인건비로 떼인다는 겁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면 이제 80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비수기에는 150만 원이 남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부부가 12시간 교대 근무하고 300~400만 원 겨우 버는 것도 있다. 즉 부부가 2명이 12시간 막교대로 근무하고 300~400만 원 번다 하면 한 사람의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일하지 않고 편의점 접고 남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이 이상은 벌 건데 그래도 자기 일한다라는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원 처우 개선도 좋지만 사장이 살아야 직원도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소리를 높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감당을 못한 영세 자영업자, 아까 그냥 있어도 올 5월까지 10,000명이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폐업을 하고 또 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형 마트들도 연간 인건비가 250억에서 500억 정도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국어 공무원의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업 1호봉 기본급이 139만 5,800원인데 여기에 직급 보조비 12만 5천원을 더해도 152만 800원으로 최저임금 157만 3,770원보다 작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임금 최고 인상폭이 450원인데 이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서 위기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IMF 등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소득이 먼저 늘어나면 이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낙수 효과가 GDP 전체 성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불평등 때문에 이 불평등이 심한 양극화가 심한 국가에서는 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GDP는 미래 GDP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수 효과를 이렇게 신조처럼 믿고 살았는데 저도 그 낙수 효과는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이 아주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동과 연계시켜서 역근로장려 세제처럼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저도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돈을 좀 벌려고 하는 노력도 하면서 이런 일도 병행해 가야 된다는 건데요. 전부 생색내고 한마디로 시끄럽게 만들면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부분의 인상폭을 정부가 4조 원을 보전을 해준다고 한다면요, 다른 부분은 끊으라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무슨 기본소득 같은 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또 쓸모없는 나눠 먹기식 복지, 무슨 754 확대하는 추경예산 이런 거 다 줄이고요. 또 원전,
짓고 있는 거는 그냥 지으세요. 앞으로 노후되어서 연장해서 써야 될 거나 문을 닫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으면서 있는 부분 하에서 최대한 이 저소득 정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복지를 노동과 연계하는 것은 옳은 발상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쪽에서 자신들의 명분 때문에 돈을 저렇게 날려버리면서요. 저는 원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없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짓던 원전을 1조 6천억이나 들어간 거를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부가 비용까지 하면 벌써 3조 원 정도는 낭비가 될 거고 그걸 짓지 않고 LNG로 대체하면 한 10조 원쯤 돈이 더 들어갈 건데 그거는 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차례대로 오는 부분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끔씩 배로가 되니까요. 그 사이에 이렇게 원전의 에너지를 LNG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말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업 등에서 쓰고 있는 전기 가격을 그래도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잘못된 경제 구조를 못 바꾸면 6년 안에 IMF보다 더 가혹한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차이, 즉 9%를 상당 부분 부담을 3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 달간은 말하지 말고 좀 제대로 분석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100일간은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해야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최저임금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앞으로 불어닥칠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은 뒤로 빼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정부가 다 지원해 줄 것 같지만은 정부의 3조, 그 다음에 간접 지원 1조 중에서 돈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또 그렇게 실업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이 26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도 못 받는데 즉 6,470원도 못 받는데 7,530원을 올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은 맹분뿐이고 그 속에서 좀 수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전을 받을 거고 또 그러지 못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감당이 불가해서 문을 닫고 차라리 내가 그냥 최저임금을 받는 쪽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 영세 사업자라는 사람은 자기 임금으로 월급처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자, 원전에서는 수조 원을 정권의 명분 때문에 낭비해버리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조 2천억은 정권의 축하 자금처럼 여기저기 찔끔찔끔 나눠주는데 그것이 추경이 된다고 해서 일자리하고는 사실 별 관련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늘려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켜서 일자리 만들겠다라는데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 자, 그리스로 갈 거냐 아르헨티나로 갈 거냐.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에서의 기본적인 포맷은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기존의 꼴통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처럼 자유시장 경제 앞세우면서 가진 자를 위한 시장 경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한마디 빈곤 서민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뉴스 브리핑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의 보수 중에서 저야말로 허구날 경제 이야기하면 좌파다, 너 경제 말하지 마라, 무식하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들을 위해서 경제가
정의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문재인 정부요. 추경으로, 비정규직 정규화로, 탈원전으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돈 쓰는 데는 선수인데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올 건가? 또 어떤 낭비적인 부분에 돈이 쓰이는 것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생산적인데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밀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화수분처럼 무한정으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 차베스라고 생각납니까? 베네수엘라에.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석유 좀 난다고 쿠바에 거의 공짜로 석유 퍼다 주고 전 국민 뭐 저소득층에다가 돈 나눠주고 이지랄 하다가 나라 끓을 내어서 지금 베네수엘라 가면 생필품조차도 제대로 없고 국민들 다수가 인근 나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져가는 국가가 되어가고 거리에는 매일 폭등과 데모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그리스 시위대를 공무원도 경찰도 데모하는 그리스를 우리가 봤을 겁니다. 만성 불황에 빠져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돈을 쓰는데 특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사 중 한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들 이사라는 게 그렇지요. 주민이나 노조가 이 멈추는 부분을 크게 반발을 하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사회가 호텔에서 몰래 이사회를 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공사에 참가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하나건설 등이 들어간 공정률 30%에 투입된 공사비만 해도 1조 6천억입니다. 이것은 이 한수원 돈으로 다 지불이 됐겠죠. 이 회사들은 정부에 아마 정말로 이걸 중단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간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신고리 5, 6호기 2개를 중단해서 이미 들어간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 전기요금 인상 등이 생기면 여기서도 12조 6천억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작년 초에 여러분들 각종 경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의 상장회사 중에 3분의 1이 한마디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탄핵하고 이런다고 한 6개월을 아무것도 못했고 정부가 마비되어 있었고 또 선거하고 새 정부 들어선다고 건 한 8, 9개월 이상을 정권이 마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위기가 임박했다라는 말은 쑥 들어가고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양 착시 효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혼자서 최대의 수익을 분기 수익을 얻었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2등을 하는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는 굉장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성과가 과연 국가적으로 또 그 내용을 따져보면 얼마나 유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자, 자영업자들 폐업이 폭증하고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도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저소득 한마디로 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든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이런 대출자들 파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기업들에 대한 부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수도권 곳곳에 그간 많이 지어낸 아파트들에 대해 분양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즉 입주할 시점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분양 가격보다도 더 싼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합치면 그 부채가 5천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도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멍가게가 무너지면서 올 들어서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들이 지금 올해 들어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0,000명이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 업체들이 폐업한 것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경제 위기가 곧바로 눈앞에 닥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총선 직전에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한 70%가량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정권 바뀌고 나니까 경제 위기가 엊그제 최저임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6,470원보다 16.4%가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6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제도 폭인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직접 지원 3조, 간접 지원 1조 해서 4조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즉 최저임금이 오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4조 원 정도를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재계는 15조 2,4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편으로는 또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즉 원전을 돌리는 데죠. 원이 5, 6호기를 3개월간 멈추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기습적으로 인근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한국의 공적은행 등이 투입한 공적 비용이 대우조선 등에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와 비리 등으로 밑빠진 독에 돔들이 붙듯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대우조선 하나뿐이겠느냐. 그래서 이 총선 전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진해운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고 지금 한진해운이 빠진 일감을 중국 업체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차라리 대우조선을 문을 닫고 한진해운을 살려주지. 훨씬 간단한 한진해운은 죽이면서 대우조선을 저렇게 살리는 이유는 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락이라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마치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착시 효과도 있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곳곳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집값이 올라가서 이 자산가들이나 주택, 그다음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환호를 올리지만은
올 하반기에 이 열기가 식는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